소크라테스는 2500여 년 전에 살았는데 AI가 자료를 찾아준 것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저서 대화편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식은 나의 유일한 재산이다. 나는 모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안다. 불행은 무지에서 온다.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 성공의 비밀은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더 잘 깨닫는다. 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라.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질문이 발견의 출발점이다. 지혜는 더 많은 질문에서 비롯된다. 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불만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인생을 향한 높은 목표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소비하면서 돈을 모은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면서 돈을 모은다. 참된 지혜는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인생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장 위대한 논쟁은 자기 자신과의 논쟁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단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참된 삶을 찾아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 진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말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것들도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모든 일은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라. 그리고 그래야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성공은 노력과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천재는 실수로부터 배운 것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하지만 바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이다. 가장 어두운 밤은 끝이 있고 가장 깊은 절망에서도 희망의 빛이 반짝인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그들의 불행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진실은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은 진실하다. 기회는 대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위대한 것은 단순한 것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남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은 가장 쉽게 실패한 다음에 나타난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기 인식과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와 자극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와 자극에 따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인식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받은 정보와 자극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공정성, 진실성, 자기 통제력 등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인식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공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법 불공정한 법에 따라 사형당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법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의 내용이 정의와 공정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인간이 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때로는 인간의 이익과 정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법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자아 성찰과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아 성찰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는 단순히 자신의 성격이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가치관, 신념, 목표, 한계 등을 깊이 있는 생각과 고찰을 통해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교훈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깊이 있는 생각과 고찰을 통해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질문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관점을 넓히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며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조각가인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얼굴은 크고 둥근 데다 이마는 벗겨지고 눈은 푹 붉어졌으며 코는 뭉툭하고 입술은 두툼한 데다 키는 땅딸막했다. 게다가 배가 불룩하여 걸을 때에는 오리처럼 비뚱거렸다. 누가 봐도 추남이라고 부를 만했지만 신체만은 건강한 편이어서 추위나 더위에도 대단한 인내력을 발휘했고 밤새워 술을 마시고도 끄떡 없었다고 한다. 그가 전쟁에 참가했을 때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그는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갔다. 한여름철에는 이른 아침부터 꼬박밤을 새우기까지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사색을 했고 해가 떠오르자
태양을 향해 기도를 드린 후에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3번이나 전쟁에 참가하여 영맹을 떨쳤으며 모든 동료가 도망칠 때에도 장군과 함께 아군과 적군을 돌아보며 태연하게 걸어갔다고 한다. 그는 부친의 직업을 이어받는 일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누추한 옷차림으로 아테네 거리에서 아무에게나 말을 걸었다. 그의 뒤에는 항상 많은 제자들이 따랐으며 그 가운데는 상류 사회 출신도 많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못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대개 저녁 한 끼로 만족했는데 소피스트들이 수업을 제공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아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크라테스에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 그의 아내 크산티페다. 그녀는 남편이 철학자라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으며 집에서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서둘러 집을 나와 거리에서 그의 제자들과 철학적 담론에 빠져들었고 소크라테스는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결혼하게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테니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여하튼 가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소크라테스를 볼 때 악처의 대명사인 크산티페에게 오히려 동정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에 맞는 성경 구절을 AI가 찾아줬어요.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